몇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만 시간도 많이 늦어졌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트라우마 얘기를 들으니까 가족들이랑 1년 같이 지낸 나는 트라우마를 겪었을까 안 겪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하여간 가족들은 아직도 광화문에서 농성도 하고 싸우고 있죠. 사실 가족들 넘어서 피해자들이라고 하면 이제 범위가 훨씬 넓어지는데, 사실 이게 보살핌을 받아야 되고 치유를 받아야 될 어떤 권리를 가진 분들이죠. 근데 지금 보면 이분들은 어떤 그런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로서 치유와 보상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거리에 나가서 싸우고 있고, 많은 언론이나 정부가 사실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대상으로 보고 여러 가지 공격 작전을 펴고 있죠, 이 사람들 상대로. 그래서 이분들은 이상하게 진실규명을 위한 전선의 최전선에서 온갖 풍찬 노숙을 겪고 삭발을 하고 청와대 앞으로 가고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경찰과 몸싸움을 하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잊지 않겠다고 했던, 그리고 뭔가 국가를 개조하겠고 했던 정부와 정당과 저희까지 포함해서 시민단체에서 약간 뒤에서 뒷짐지고 있는 상황. 1주년을 돌아보면, 1주년을 맞는 지금의 상황을 보면 뭔가 조금 뒤바뀌어 있다. 그렇다고 안전대책이나 이런 게 다 나왔고 진실이 규명됐는데도 가족들이 계속 그러고 있다면 가족들이 좀 심하다 이렇게 하겠지만, 가족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또한 일반 시민의 보기로 하더라도 진상규명하기로 했는데 그 위원회가 지금 출범이 됐습니까? 그리고 아까 그 인사말 하시면서 수습도 아직 안 되고 있다. 역시 수습 안 된 거 맞죠? 선체도 인양이 안 됐을 뿐더러 실종자들도 아직 가족품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심지어 아까 그 트라우마 얘기하셨듯이 다양한 피해자들이 있는데, 다양한 피해자들에서 정부가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피해자들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활동 하셨던 분들, 이제 피해자, 배보상 다 끝난 것 같이 얘기하지만요, 시작도 되지 않았어요. 피해자를 만나서 면담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배보상이나 그런 게 됩니까? 근데 정부는 가족들하고도 만나지 않고 다른 피해자들과 만나지 않고 배보상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해가지고 배보상액을 선포해버렸어요. 그것도 사실은 4억 정도인데 4억이라고 보도자료에 했더니 너무 적은 것 같으니까 8억이라고 부풀리라고 지시를 해가지고 8억 받는 것처럼 가족들, 특히 단원고 학생 가족이 8억 받는 것처럼 보도자를 3번이나 수정해서 발표를 했어요. 이렇게 왜 서둘러서 발표를 했을까요? 가족들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왜 일주기를 맞아서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가족들한테 니네들 돈 이렇게 받지 않냐라고 하는 보도자를 3번이나 수정하면서 우리 해수부가 냈을까? 가족들이 이거에 대해서 내 보상이 저렇게 정해졌어? 물론 가족들하고 상의한 것도 아니지만 라고 알게 돼서 좋다고, 알 권리를 실현했으니까 좋다고 느꼈을까? 아니면 너 이 돈 받고 진실규명 따위는 집어쳐라, 그거는 해줄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사리를 느꼈을까? 혹은 모욕을 느꼈을까? 그러면 이것은 가족들에게 어떤 또 다른 상처를 줬을까? 이런 생각을 배우면 좀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회적으로 보면 어느 때보다도 이걸 계기로 공공성, 아까 좀 더 지속 가능성 이런 걸 얘기하게 됐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건 정부가 이거 수습을 잘하고 앞으로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겠다, 조금 빨리빨리가 아니라 무언가 체계적으로 우선순위를 성장보다는 국민의 안전에
행복의 중심을 두도록 하겠다라는 신호가 확실히 갔을 때 텐데요. 사회적으로 공공성에 대한 강조가 일어났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상황은 정부가 하는 일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들이 일어난 거예요. 세월호 자체가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 뒤에 지하철에서 똑같은 사건이 났을 때 머무르는 게 진짜 안전했는데 다 전철 밖으로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뒤에 무슨 조그만 연안여객선 사고가 또 났는데도 그때 다 구조됐대요, 다행히.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농을 했답니다. 해경이 안 온 것이 전원 구조된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 어선들이 구했다는 거죠. 국가나 공공성에 대한 어마어마한 불신이 있고요. 이 불신은 솔직히 말하면 이 불신 때문에 손해보는 것은 진짜 공공성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 사회적 약자, 경쟁에서 내몰리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이 신뢰적자를 즐기는 사람들은 이런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데 책임이 있거나 이런 시스템을 만듦을 통해서 계속해서 부익부 또는 권력이 권력을 낳는 이 구조에 있는 소수는 이 불신을 즐기고 있어요. 아까 이원재 소장님께서 이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0.0002%인데 이것을 위해서 투자할 것이냐, 간단치 않은 문제다라고 얘기하셨지만 간단치 않지만 또 0.0002%라고 말할 수만은 없는 게 해양 사고는 그렇지만 노후는 어떻게 하냐, 교통사고나 어떻게 하냐, 병들면 어떻게 하냐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불안한 공공성으로 채워져야 될 어떤 자기의 안전과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지금 당장 하고 있어요. Right now. 여러분들 중에 사보험 안 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안전사회 대책 만든다면서 또 안전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재해보험을 강화해야 된다. 이게 정부 대책안에 나온다는 건 좀 놀라운 일이고 아이러니한 일이죠. 근데 정작 이 재난 문제에서 시민이 공공성을 잘 고려하지 않는 정부나 권력이나 기업을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것은 여러분들 안전대책 마스터 플랜 열심히 읽어보세요. 거기에 시민이, 노동자가, 고객이 위험이든 아니면 공공성 문제든 뭐든 함부로 다루는 권력이나 기업이나 다른 정치인들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데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김영란법 같은 거 통과돼서 반부패 대책이 나왔다고 믿으시겠지만 공익제보자보호법은 아직도 통과되고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아직도 통과되고 있잖아요. 왜 두 법 다 제2의 세월을 막기 위한 법인데 단속법은 빨리 들어갔는데 누구든 직장 내에서 뭔가 이렇게 위험을 방치하는 일이거나 아니면 부패가 일어나거나 담합이 일어나는 일을 신고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법의 개정은 왜 안 되고 있을까? 왜 처방의 속도에 차이가 있나? 노동자들이 산재가 위험한 공장에서 이 산업재해가 나거나 위험물질을 다루고 있을 때 현장 책임자가 그것을 멈출 수 있는 권리 같은 거는 왜 법제화가 안 되고 다른 법만 얘기되고 있을까? 이런 걸 보면 역시 이 신뢰적자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정부나 정치권이 모르고 있거나 사실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아까 민주주의, 그 다음에 시민의 자율성, 연대성,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들어내는데 소극적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원재 소장님 가장 잘 얘기해 주셨는데 많은 대형 3사 피해자들이 두 가지를 주장합니다. 내 가족이 왜 죽었는지 알고 싶다. 진실을 향한 권리죠. 그리고 내 아이가 개죽음, 요즘 가족들 기자회견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내 아이가 개죽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개죽음으로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가 조금 더 나아져야 되겠다. 가족들이 근데 우리나라의 모든 언론들과 정부는 가족들이 마치 보상을 원하는 이해 당사자이고 이 사람들의 욕구와 욕망을 어떻게 적절하게 통제해 줄까.
이 사람들이 이만큼 원하는데 니네가 받을 건 요만큼이야라고 말하자면 자기의 본분을 알게 해줄까? 라는 식으로 다 접근하고 있어요. 근데 가족들이 일관되게 원하는 건 내 아이가 왜 죽었는지 알고 싶고 내 아이 죽은 개죽음이 되지 않게 해서 보상을 많이 하자가 아니라 좀 더 나은 세상이 돼야 된다. 그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특별법이 1년 되도록 아직 시행도 안 되고 있고 처음에 가족들은 기소권, 수사권, 조사권을 갖는 독립적인 진상규명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소권, 수사권을 민간기구, 사실 민간기구가 아니죠. 국가기구인데 독립적인 국가기구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주는 것은 법치의 근간을 흔들고 헌정질서를 흔든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기소권, 수사권 못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이 위원회가 특별검사 요청권만 갖도록 하고 조사권, 청문회라든가 가서 자료조사를 하든가 인터뷰를 하거나 조사권이라도 독립적으로 행사하자. 그래서 11월 7일 날 이 법이 국회에서 제정됐는데 아직까지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어요. 위원들만 추천돼 있고. 근데 정부가 대통령령이라고 내놨는데 대통령령에 임의로 조사 범위를 축소하도록 해놨어요. 법에 정한 조사 범위를 대통령령이 축소했어요. 첫째. 둘째, 조사 대상자인 해수부 공무원이 와가지고 전체 이 독립적인 국가기구의 모든 업무를 기획하고 조정하도록 해놨어요. 그리고 사실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은 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이 자기 멋대로 조직 구도를 만들어가지고 시행령을 내들었어요. 이거야말로 대통령령이 법을 폐기하는 이 나라 법치를 흔들고 헌정 질서를 흔드는 건데 그것 때문에 가족들은 굉장히 분노해서 항의하니까 얘들 8억 받는다라는 보도자를 그 다음날 대통령령을 정부가 내서 가족들이 반발한 그 다음날 냈어요. 가족들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근데 이 되게 중요한 그야말로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일어났는데 아직 여야 정당들이 너무 신사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오늘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대표께서 그 말씀 하셨는가 모르겠는데요. 가족들이 삭발할 일이 아니죠. 국회의장이 삭발할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국회가 만든 법, 독립적인 국가기구를 만들자는 법을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넣어가지고 해수부를 통해서 폐기시켜버렸는데 왜 당대표들은 삭발을 하지 않고 단식을 하지 않고 그에 대해서 이래도 되느냐는 점잖은 논평이나 내고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왜 보호받아야 될 가족들이 청와대로 돌진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지고 팔이 비틀어지고 풍찬 노숙을 하게 만드냐는 거죠. 거창한 얘기 오늘 많이 했는데 정말로 우리가 이걸 차분하게 정말로 진지하게 다루자 한다면 피해자 중심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그래서 피해자가 이 문제 해결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요구한 가장 우선순위 두 가지, 진상규명, 인양. 그래서 특별법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하고 인양하는 것에 대해서 온 사회가, 온 정치권이 진지하게 이것부터 해결하자. 안전대책 마스터 플랜이라는 것도 도대체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가동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마스터 플랜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게 1년 반의 임기를 가지고 진실을 알고 안전대책을 마련한 다음에 안전대책을 건의하면 그 다음에 정부가 안전 마스터 플랜을 세워야 되는데 안전 마스터 플랜은 벌써 나왔어요. 조사는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진실이 규명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컨트롤 타워 문제를 해결해서 컨트롤 타워를 정비했다는 마스터 플랜이 나올 수 있습니까? 너무 길어졌는데요. 지금 정치권과 온 사회가 집중해야 될 것, 이 문제를 허투루 넘기지 않고 정말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제대로 되도록 하자라는 가족들의 염원에 대해서 온 마음과 온 신경을 동원해서 집중하고 그것이 되고 있는지를 전 사회가 감시하고 그것에 이행을 할 수 있도록
1주년 안에 무언가 길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토론의 목적도 아주 구체적인 시금석, 그거에 일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